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성적표라는 타이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 랩터스 로스터 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적표를 모두 매기기까지에는 분량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오늘 한 편을 업로드하고 가능하다면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시 업로드를 하면서 이 분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토론토 랩터스, 당신은 누구신데 랩터스 유니폼을 입고 계시죠? 라는 느낌이 들 만큼 트레이드 등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멤버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잦은 부상으로 인한 11계약 멤버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랩터스는 오지 아누노비 트레이드를 통해서 반즈, 퀴클리, 베럿이라는 0코어가 새롭게 탄생을 했고요. 그 이후의 시간은 보통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어들을 받쳐주는 벤치 멤버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보였던 잔여 시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는 가운데서 2명 정도가 핵심 로테이션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랩터스의 지난 시즌의 고생들,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의 랩터스 12월부터 빠르게 로스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로나퍼 주니어가 웨이브되고 존 테이포터가 영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오지 아누노비가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되면서 반대급부로 RJ 베럿, 임마누엘 퀴클리, 그리고 2024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2라운드 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투웨이 계약 선수에서 쓸만한 선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문 얘기긴 하지만 2년이나 투자했던 로나퍼 주니어가 별 소득 없이 이렇게 방출된 것도 아쉽고, 그 대체 자원이 존 테이포터라는 그야말로 하늘에 버림을 받은 듯한 그런 랩터스였습니다. 이후 1월 18일 파스칼 시아캄이 트레이드되면서 브루스 브라운, 키라 루이스 주니어, 조던 느와라 선수가 인디애나 페이서스로부터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월 18일 크리스찬 콜로코가 폐혈전으로 인한 아쉬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둔 2월 8일 켈리 올리닉과 오차이 악바지가 유타 재즈로부터 영입되었고요. 또 같은 날 스펜서 디니디가 랩터스에 영입되었지만 셀러리 절감을 위한 웨이브 방출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로스터의 변동이 굉장히 컸는데 앞으로의 무브들은 잠시만이라도 랩터스에 좀 관심이 소홀했다면 이런 선수가 왔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무브가 많았습니다. 2월 21일 저스티스 윈슬로와 모하메드 게이가 10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DJ 칼튼이 10일 계약을 맺었고 이후 칼튼은 2웨이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3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마키스 노엘이 2웨이 계약에서 웨이브되었고요. 그 웨이브된 2웨이 계약은 모하메드 게이와의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저스티스 윈슬로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자면 잘생긴 외모, 그리고 멋있는 이름, 뛰어난 수비력 등으로 참 많이 각광받았던 선수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이 팀 저 팀을 맴돌다가 이제는 G리그에서 NBA 입성을 바라보는 그런 신세가 되었네요. 아쉽습니다. 이어지는 3월 하이머스 램지가 10일 계약을 맺었고요. 이후 1회 연장에 성공했지만 결국 정규 멤버는 되지 못했습니다. 3월 24일에는 이름만 들으면 정말 농구 잘할 것 같은 코비 시몬스와의 10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4월까지도 랩터스는 계속 로스터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말릭 윌리엄스 선수를 10일 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이후 잔여 시즌 계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17일 존 테이포터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방출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릭 윌리엄스, 예전에 이제 랩터스의 11 계약 등으로 계속 노크를 했던 DJ 윌슨보다 떨어지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랩터스의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제 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였습니다. 즉 선수 본인에게 맡겨진 롤을 얼마나 기대치에 맞게 잘 수행했느냐 그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 스탯이 좋더라도 기대치 이하라면 낮은 성적, 반대라면 높은 성적표를 주었습니다. 일단 이 성적표에 대해서 3, 4월 이후 합류한 11 계약 선수들은 보여준 표본이 적기 때문에 열애 대상으로 넣었고 그 이외에도 평가를 내리기 애매한 선수들은 보류하였습니다. 네, 물론 시즌 중 팀을 떠난 선수들은 당연히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할 선수들은 게럿 템플과 제일런 맥데니얼스입니다. 게럿 템플은 제가 C의 성적을 주었고요. 사실 게럿 템플이 선수로서보다는 라커룸 리더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그런 영입이었기 때문에 30몇 경기를 뛰었지만 팀이 잘 풀렸다면 이 정도로 뛰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맥데니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름 기대를 했었지만 커리어 로우의 득점과 효율을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제 믿음을 배신한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내년에도 4.5밀리언의 샐러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골칫덩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더 보태자면 이 제일런 맥데니얼스 윈시어가 무려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 나오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의 선수란 거죠. 네, 지금부터는 로테이션 멤버들에 대한 성적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이 악바지는 저는 D+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운동 능력이 좋고 포텐셜이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21.7%의 3점 성공률을 보였다는 점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D+의 성적을 주었습니다. 켈리 올리닉 같은 경우는 저는 B의 성적을 주었습니다. 벤치 멤버로서도 잘 해주는 베테랑이지만 퍼틀이 아웃되면서 갑작스럽게 주전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역할을 비교적 잘 해줬기 때문에 B의 성적을 매겼고, 네, 내년 시즌 퍼틀이 돌아오면 본인의 원래 역할인 벤치에서의 스트레치 3로 힘을 보탤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미 만 33세의 선수가 이제 연장 계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다음 계약 기간에도 잘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부시에이와 브루스 브라운 각각 C-와 B의 성적을 매겼는데요. 부시에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솔직히 많이 퇴화했습니다. 어느덧 30대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이제 부시에이가 활동량을 좀 기반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된 선수인데요. 팀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본인이 맡은 역할은 잘 해주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브루스 브라운에 대해서 고마우면서도 아쉬운 점은 랩터스나 본인도 그렇게 우리가 동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이 다음 시즌에 랩터스 선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시에이 역시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기를 놓친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 제본 프리맨 리버티와 조던 느와라입니다. 제본 프리맨 리버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투웨이 계약을 통해서 NBA에 데뷔했고 22경기를 뛰었고 평균 7.0득점이라는 준수한 그런 데뷔 시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이 치열한 주전 경쟁을 뚫고 이렇게 거둔 성적이 아니라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부상이나 트레이드로 빠진 시즌 후반부에 거둔 성적이기 때문에 큰 레퍼런스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던 느와라 같은 경우는 34경기에 출장을 했으며 평균 7.9득점을 거뒀습니다.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로테이션 끝자락 멤버들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FA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사실 이 두 선수 입장에서는 랩터스의 로스터가 갑자기 바뀐 게 좀 본인들에게는 행운이 되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네, 랩터스의 이번 시즌의 기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고 또 공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랩터스 시즌 노트라는 타이틀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NBA 공식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기록과 시즌 득점, 어시스트 등 각종 스탯 리더 등에 대한 기록 등이 이제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이 유지리 감독이 리빌딩과 관련해서 올랜도에게 배울 점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 서지 이바카와 테렌스 로스 트레이드를 비롯하여 랩터스와 매직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리빌딩은 코어부터 뽑아야 되는데 랩터스 같은 경우는 스카티 반즈와 이제 베럿, 퀴클리라는 이런 코어가 든든하기 때문에 벤치만 빠르게 개선이 된다면 곧 올라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량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5인방 그리고 그레이디 딕과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에 대한 평가는 이번 일요일 빠르면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로터리픽 추첨식에 대한 결과 및 랩터스의 향후 방향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 시즌 동안에는 랩터스가 뽑아볼 만한 신인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FA 현황과 샐러리 관리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즌 중 리뷰를 하긴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되려 오프 시즌의 랩터스 독은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